청소년의 마약 중독.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이 마약을 시작해서는 안 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왜 더 벗어나기가 어려운 걸까요? 청소년의 마약.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의 굴레. 오늘은 청소년이 마약에 더욱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뉴스를 보면 흔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인 청소년의 사회 문제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음주와 관련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까지. 이런 중독 문제는 청소년에게서도 문제이지만 성인에서 중독자가 훨씬 많고 심각한 문제인데요. 도대체 왜 유독 청소년의 중독 문제만 강조하는 것일까요? 청소년이 중독에 더 취약하고 중독에서 더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청소년의 중독 문제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청소년의 중독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중독 문제가 청소년기에 커다란 사회적, 보건의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게임 중독 역시 질환으로 분류되어 세계보건기구 WHO가 규정한 세계 질병 분류 기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WHO가 게임 장애를 정신질환에 포함되는 질병으로 분류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게임 중독에 빠지면 술이나 마약 중독처럼 두뇌 활동이 억제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이용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남학생 중 91.4%가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명 중 9.1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입니다. 여학생 역시 절반을 넘는 66.7%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대부분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과거에는 게임을 할 때 오직 컴퓨터를 이용했다면 최근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게임에 접근하기가 더 쉽고 빨라졌기 때문에 게임 이용률이 더 높아졌는데요. 게임을 학습이나 교육에 이용하는 바람직한 사례도 많지만 어디까지나 중독되지 않는 바람직한 성까지만 용납해야겠습니다. 모든 청소년 중에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게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초등학생 고학년인 4에서 6학년 중 91.1%가 게임 이용을 하고 있으며 수험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도 64.2%나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스스로 게임 중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듯 한데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게임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1번. 다른 취미나 활동보다 게임을 최우선으로 함. 2번. 게임을 하는 행동을 멈출 수 없음. 3번.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시간을 늘림. 4번. 개인, 가족, 사회, 학습, 일 등의 중대한 문제가 생김. 혹시 1년 동안 지속되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증상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게임 중독의 위험군에 속하니 스스로 게임 생활을 되돌아보고 페이커와 같은 아주 멋지고 훌륭한 게이머가 되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게임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라도 스마트폰에 중독된 이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커다란 건강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시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오는 것처럼 자신이 지니고 있지 않거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겪게 되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위험군에 속하며 중학생과 맞벌이 가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과다한 이용은 학업,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 건강한 체육활동 등 일상생활을 파괴시키고 거북목이나 어깨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합니다. 또한 자극적인 컨텐츠에 노출되게 되어 올바른 가치관과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할 청소년기에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고 정신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중독입니다. 최근 이렇게 심각해진 스마트폰 중독의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는 맞춤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자율적인 스마트폰 절제 운동을 실천하는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 등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은 보다 접근하기 쉽고 청소년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낮은 중독이었다면 좀 더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고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중독이 있는데요.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게 되면 더욱 노출되기 쉬워지는 도박은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접근의 제한이 없이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 도박 게임, 즉 사행성 게임에 처음 노출되는 평균 나이가 12.6세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은 학교 혹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도박을 하게 되는데 학교 내에서 도박을 경험해 본 학생 수가 10배 이상 많게 나타났고 그중 4%에 해당하는 500여 명 정도는 심각한 정신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학교 밖에서 도박을 하는 학생 수는
그 숫자는 더 적게 나타났지만 그중 고위험군은 10%로 오히려 2배 이상 더 많게 나타났는데요. 아마도 학교에서 벗어나서도 도박을 끊기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도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예방 교육조차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니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도박 근절 교육에 힘써 주었으면 좋겠네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까지. 이런 청소년기의 중독 문제는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 중독 문제가 있다면 다른 중독에도 더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년인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동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 자유와 그에 걸맞는 책임을 행하게 될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정신의 성인으로 가기 위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싫어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행하고 싶은 것, 베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의 평생을 살아가게 될지,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그러한 길에 마약 중독과 같은 방해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청소년의 뇌가 왜 성인보다 더 중독에 취약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이 게임, 마약, 알코올 등 중독에 취약한 이유는 단지 그들이 충동적이거나 이성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청소년의 뇌는 아직 성인만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의 신경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체계인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같은 자극도 더 크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데 미숙하고 약물로 인한 세포의 손상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10대인 청소년들은 많은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보다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고 그를 통한 보상을 획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행동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보상에 대한 기대인데요. 예를 들어 당장 게임이나 마약을 하게 되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혼나게 될 위험보다는 눈앞에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주는 중독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행동에 더 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꼭 배워나가야 할 덕목은 자제력인데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가 청소년기 자제력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8세 소아부터 청소년, 30세 성인에 이르기까지 200여 명의 실험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놀랍게도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성인은 훨씬 적은 뇌를 이용해 유혹을 참아낼 수 있었지만 청소년은 훨씬 더 많은 뇌를 더 긴 시간 동안 가동시켜야 유혹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지기가 더 쉽고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한 번은 학교에서 교육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생이 마약을 하게 되면 5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요? 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마약 중독자가 되면 50년 후에 살아있을 확률은 없다고 말이죠.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더 빠르고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켜 더 빨리 죽음에 다다르게 합니다. 2021년엔 고교생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건이 적발되어 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들은 병원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속이거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이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분명 마약을 시작했던 그 순간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왜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를요.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마약 절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마세요. 마약에 한 번 중독되게 되면 마약으로 인해 뇌세포에 커다란 신호교란이 발생하고 그런 변화를 겪은 뇌는 다시는 이전의 뇌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부터 25년간 마약을 하다가 끊는 데 성공한 박영덕 씨는 마약은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것이라며 당시의 시간을 회상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실장이 된 그는 마약을 끊은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마약이 하고 싶은 갈망이 느껴진다며 마약 중독자가 된 뒤에 당뇨 등 온갖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찾아왔고 마약을 끊기 위해 정신병원에 11번이나 입원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 마약에 중독되기 이전엔 마약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솔깃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분 좋게 해주는 약, 꿀잠 자게 해주는 약, 천재 음악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약처럼 유혹하고 합법적인 물질로 가장하거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왜 더 마약에 취약한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청소년 마약 중독자의 경험담과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